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파와 매파를 가리지 않고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최종 정책 금리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상당 기간 제약적인 금융 여건을 이어가는 스톱앤드홀드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천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난 1970년대의 스톱앤고 형태의 통화정책 행보를 답습할 것이라는 베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톱앤고 정책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시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0년대 초 1차 오일 쇼크로 물가가 급등하자 1973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반락하고 경기가 둔화하자 1975년에는 금리를 다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 다시 발생하자 197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3%에 달하는 등 극심한 인플레가 나타났습니다. 1979년 10월에 오펙이 1970년대 들어 두 번째로 세계 경제에 해로운 공급 충격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폴 볼커 의장은 이제는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죠. 볼커는 중앙은행이 통화관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단기적 비용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훨씬 불확실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긴축금융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아래의 그림처럼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면 총수요가 위축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이 줄면 고용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경제는 점 A에서 출발하여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더 낮고 실업률은 더 높은 점 B로 옮겨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